이제 오늘은 메인 매출 전표 12페이지부터 하면 돼요. 건별인데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건별은 문제가 엄청 쉽거나 엄청 어렵거나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도 속해 있으니까. 그럼 이 12페이지의 1번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무 2급 범위여야 하는데 전산회계 1급 110회로 되어 있죠. 나온 지는 이제 조금 됐지만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나온 적이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요 문제는 중요한 게 아니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중요한 문제는 뒤에 있어요. 앞에서는 그냥 참고용 문제니까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뭘 봐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14번 건별인데 얘는 이제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테니까 목차를 한번 다시 보고 올게요. 1페이지를 잠깐 다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그 왼쪽 위에 매출을 하고 있거든요. 매출은 매입에 비해서 훨씬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10%를 하고 있어요. 10%. 그러면 우리는 매출을 할 때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내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깔리죠? 11번 과세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줬을 테고 17번 카과는 카드 종표를 줬을 테고 22번 현과는 현금 영수증을 줬을 테죠. 안 적으셔도 돼요. 다 적혀 있잖아요. 이거 3페이지에 적혀 있잖아요. 3페이지에. 3페이지 봅시다. 3페이지. 매출이랑 매입을 같이 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시니까 다시 쓰고 계시네 다들. 3페이지 보시면은 써있죠? 이제 쓰시면 안 돼요. 10%는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낸다는 전제 하에 증빙에 따라서만 이름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11번, 카드 전표가 17번, 현금 영수증이 22번. 여기까지 한 거잖아요. 근데 전제가 깔렸잖아요. 우린 무조건 부가가치세를 걷어서 낸다. 그러면 증빙을 안 줄 때도 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돼야 14번 건별로 넘어가지는 거죠. 그래서 14번 건별이 특이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다시 12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워드가 증빙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부가세를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잖아요. 매출은 내가 증빙을 발급하지 않아도 부가세를 걷어서 내야 되죠. 근데 매입은 내가 만약에 물건 살 때 증빙을 안 받아봐요. 택도 없죠. 증빙 안 받으면 물건을 샀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점입니다. 매출에. 자, 그럼 12페이지 문제 1번부터 볼게요. 제가 중요한 건 밑줄을 다 그어놨거든요.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보시면 개인 소비자에게 라고 돼 있죠. 개인 소비자. 거래처가 아니라는 거죠. 한 번 팔고 만다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99,000원으로 옆으로 쭉 가보시면 부가가치세 포함 중요합니다. 포함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99,000원은 110%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린 게 있었습니다. 카과, 현과, 건별 이 삼총사는 110% 입력한다고 말씀드렸죠. 계속 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알고 보잖아요. 이 세 개 유형을 주면 110%를 보통 줘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도 건별이니까 110%를 알려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답이 더 잘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건별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단 부가가치세는 있죠. 그리고 제가 밑줄 그어놓은 데 한번 보시면 판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증빙도 발급하지 않았다. 그래도 이론상으로는 내야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럼 분계는 엄청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문제는 이론상 설명을 드릴 거고 입력은 한 문제만 해볼게요. 1번 문제만. 그냥 입력은 형식적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서 메인 매출 전표 가셔서 날짜는 그냥 맞춰서 쓰고요. 10월 20일. 유형은 14번으로 가야 되죠. 증빙은 발급 안 했지만 부가가치세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10% 범위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품 매출이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그리고 공급가액은 110%를 씁니다. 99,000원을 쓰면 저절로 나눠지죠.
그리고 거래처는 개인은 넘어간다 그랬죠, 보통. 그리고 쭉 가셔서 전자도 넘어가지고 증빙 발급 안 했으니까 전자도 없겠죠. 붕괴까지 왔죠. 근데 보니까 현금 받았어요. 1번으로 끝. 1번 현금을 딱 누르면 끝이에요. 화면에 현금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만 맞히면 맞히는 문제잖아요. 보너스 문제. 자, 그 다음에 2번, 3번은 그냥 설명만 해드릴게요. 답은 다 똑같거든요. 자, 2번은 김봉남 씨, 당연히 개인이죠. 김봉남 씨가 법인은 아닐 테고. 거래처 쓰지 말란 소리죠. 자, 그리고 제품을 110만 원, 부가세 포함 또 나왔죠? 110%. 의식적으로 계속 생각하세요. 110% 건별이라 그렇구나. 카과, 현과 건별이니까. 그 다음에 현금 매출을 하면 보통 현금 영수증 달라 그럴 건데 그냥 버려주세요 이랬나 봐요.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 간이 영수증을 발급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번은 아무것도 발급 안 했으니까 진짜 발급 안 했잖아요. 근데 2번은 발급했는데 이럴 수 있죠. 이건 국세청이 모르잖아요. 우리 둘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국세청 입장에서 무증빙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간이 영수증은 그 금액이 안 써 있는 영수증을 말해요. 별로 뭐 비용 갈아 많이 치거든요. 3만 원 끊어가지고 그렇게 써요. 그런 거 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국세청이 모르니까 무증빙이란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산세 여부는 고려하지 말라는데 우리 가산세 배우지도 않았죠. 그래서 당연히 이 말은 나와야 되고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사업자인데 발급 안 하면 가산세 맞거든요. 탈세 의심을 받으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이 똑같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도 쭉 가보시면 3번은 비사업자 최밀히. 결국 개인, 비사업자, 소비자 다 같은 말이죠. 자, 제품을 공급대가 나왔죠. 공급대가. 역시 또 까먹으셨을 테니까 한번 다시 정리를 합시다. 네, 공부에서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반복. 자, 공급 가액은 내가 파는 물건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100%가 되겠죠. 기준이니까. 그러면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죠? 이제는 여러분 부가가치세 세율이 몇 %예요 하면 10%라고 하면 안 돼. 10%와 0%가 있다고 해야지. 수출하면 0%잖아요. 근데 지금은 10%죠. 지금은 국내에 파니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약에 지금 이 문제는 1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물건을 팔잖아요. 그럼 50만 원만 받으면 안 되죠. 그 대가로는 부가가치세까지 같이 받아내야 되죠. 그래서 그 공급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공급 대가라고 하면 틀린 사람 꽤 많을걸요.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잘 알아두세요. 공급 대가라는 말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포함이 된 상태니까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공부라고 생각하면 막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실제로 여러분 딱 편의점 가봐요. 편의점에 요새 뭐 컵라면 하나에 뭐 1,800원 이러는데 딱 1,800원 써 있어요. 그럼 그게 공급 가액이에요? 공급 대가예요? 부가세 들어있죠? 공급 대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공급 대가가 당연하지. 정상이잖아요, 정상. 근데 괜히 공부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막 머리를 쓰게 돼. 근데 부가세 당연히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공급가액은 뭐라고 또 쓸 수 있을까? 부가가치세 별도. 그랑 같은 말이죠. 자, 뭐 예를 들면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막 인스타 감성의 고급 식당 뭐 이런 거를 홍보한다고 합시다. 근데 뭐 A라는 메뉴가 있다고 할게요. 근데 메뉴판 가보니까 뭐라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70, 콤마 이렇게만 써 있고 자, VAT 별도 이렇게 써 있는 거야. 번역해 봅시다. 이거 얼마에 사 먹어야 될까요? 77,000원이네요. 근데 왜 77,000원이죠? 이러면 없어 보이니까 그냥 내야 되죠. 그리고 일부러 막 이런 데는 뒤에 안 써요. 더 있어 보이거든. 70, 하면 아시겠죠? 네. 일반적으로 이런 말 안 써 있잖아요. VAT 별도. 그럼 당연히 공급대까지.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최대한 실제 상황이랑 붙여봐요. 그럼 공급가액이 정상이 아닌구나.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소비자라 그러지. 그러니까 카과 형과 건별은 어때요? 보통 소비자들이 카드 긋고 현금 영수증 달라 그러고 영수증 버려달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소비자 입장이니까 110%를 쓴다.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자들은 어떻게 보여요? 부가세가 분리돼 보이죠. 그러니까 사업자들은 공급 가액으로 쓰죠. 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야 잘 외워져. 그렇게 하세요. 네, 들을 때마다 새롭죠? 네, 계속 이렇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계속 듣고 그랬었지 하고. 그래서 3번은 뭘 줬나 보세요. 거래 명세서를 줬다. 이것도 국세청 몰라요. 우리 둘만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 뭐 거래 명세서, 거래 명세표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거래 확인할 때 주는 거. 국세청은 알 리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1, 2, 3번은 다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주고받지 않은 거예요. 국세청 입장에서. 왜냐면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이론상으로 증빙은 안 줬지만 부가세는 갖고 와 이거죠. 그래서 답은 다 똑같고 결국 이 문구만 확인하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간이영수증이랑 거래명세서는 준 것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끝나요.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근데 보면 옛날 문제긴 해요. 옛날 문제. 근데 작은 회사들은 서로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한 방에 주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개 주고 받아놓고. 그 다음에 13페이지로 이제 가보시면 이제 이쪽이 조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쪽은 좀 쉬운 걸로 배치했고 이쪽을 좀 긴장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은 제품을 만들고 난 후 나온 철 스크랩 이렇게 있는데 철 찌꺼기라고 하면 아시려나? 막 모양 만들고 막 스프링처럼 감겨 있는 애들 막 있어요. 그것도 압축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제품을 만들고 난 후 철 스크랩을 팔았죠. 그럼 이건 제품 매출은 아닌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구가 있는데 제품 매출 쓰면 안 돼요. 만들고 난 후에 걸 팔았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잘못 봐서 좀 틀렸을 수가 있는데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제가 밑줄 그어놨죠. 자비익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팔 수 있으니까 매출은 아니고 약간 뭐 우리가 부산물이라 그러죠. 스피노프. 남은 거. 돼지 막창 이런 게 부산물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자비익으로 하세요. 그겁니다. 그래서 답에 보시면 제품 매출이 아니라 자비익인 게 일단 포인트고. 근데 혹시 이걸 외상으로 팔았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스러우니까 현금으로 딱 줘버렸죠. 아무도 안 틀리게. 그냥 그것뿐이에요. 이 문제는 그냥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고 보면 보이는데 비사업자가 보이시죠? 개인이죠, 개인. 그리고 증빙은 아무것도 발급하지 않았다 따로 표시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줄에. 증빙은 발급하지 않았다. 사업자가 아니니까 달라고 안 했겠죠. 그리고 부가가치세 포함까지 보면 완벽하네요. 부가가치세 포함은 110%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이름을 바꾸는 연습이겠네요, 얘는. 8월 6일로 가셔서 유형은 정해졌죠. 증빙은 발급 안 했고 근데 부가세는 들어있으니까 14번. 이유도 정확히 아셔야 돼요. 품목은 자비익이라고 써놔야 안 틀리겠죠. 공급가액은 110%인 132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원래는 안 쓰는데 비사업자니까 세 번째 줄에 거래처를 조회하여 입력할 것 써있죠. 이거 안 보고 안 쓰면 틀리는 거죠. 일부러 이것 때문에 틀리게 하려고 한 거니까. 그래서 최한솔은 뭐 당연히 안 나오니까 입력했다 치고 중개는 1번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또 이렇게 끝내면 안 되죠. 제가 답을 적어 놓는 이유 아시죠? 바로 확인합니다. 다르네? 바꿔야지. 404를 클릭해서 F2번 자비익으로 바꿔주세요. 시스템을 잘 갖춰놔야 돼요. 그러니까 답을 적는 이유가 이겁니다. 오, 확실히 진짜 잘 하시네요. 그 다음은 이제 5번. 여기에 별표가 쳐져 있네요. 참고로 그 별표는 어떻게 한 거냐면, 검은색은 시험에 잘 나온다, 중요하다, 이런 거고, 흰색은 조금 지엽적이다, 좀 어렵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름 구분해서, 나름.
그러니까 좀 흰색이 어렵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버려야죠 뭐. 근데 검은색은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네, 안 되시나요? 아, 이게 옛날 기출이라서 연도가 지금 안 맞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복잡하니까 잠깐만 이거 이게 연도가 지금 잘못돼 버려서 파란색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하신 것처럼 이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문제 5번 한번 읽고 계세요. 네, 무슨 말, 좀 어려운 문제라서 상황 판단을 먼저 좀 해보세요.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번 문제. 이게 이제 별표가 붙은 이유는, 세무 2급 거네. 요거는 세무 2급 밑에다가 밑줄을 하나 좀 그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보셨어야 됐는데, 이거 번호를 좀 묶어 놓을게요. 지금 이 13페이지 5번 문제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읍시다. 7페이지 5번이라고. 7페이지 5번 이렇게 써놓을게요. 7페이지 5번 써놓으시고 한번 볼까요? 7페이지 5번. 기억나시나요? 어, 그 같이 풀었다는 기억은 나죠? 기억 안 나도 메모는 돼 있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유형자산 처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13페이지로 올게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네. 유형자산 처분. 이거는 제일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회계 1급에서. 이유는 유형자산을 판다는 소리는 쓰려고 샀었거든요. 근데 얘는 애초에 사는 이유가 쓰려고 산 거니까 쓰다가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썼는지를 반영하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복잡하죠. 그래서 답은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번호 제가 다 붙여놨죠. 감가상각 유계액부터 털어주고 96만 원 다 써있죠. 그리고 대변은 비품이 나간다.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뭘 따로 적으시면 되냐면 답이 다 적혀 있으니까 좀 민망하시죠? 요거를 묶어서 장부 금액 24만 원 이렇게 써놓을게요. 문제 첫 번째 줄에 이거 묶어두세요. 취득원가 120만 원이랑 감가상각 유계액 96만 원 이렇게 써있죠? 두 개를 묶어서 장부 금액 이렇게 따로 써두죠. 장부 금액 얼마예요? 24만 원이죠? 항상 이 습관을 들이세요. 차감 계정이 붙은 애들은 빼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살 땐 120이었죠? 근데 96만 원을 내가 썼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24만 원이 장부에 남아 있겠죠. 그러니까 장부 금액이지. 그럼 우리는 24만 원을 준 거죠? 그러니까 답이 다 적혀 있으니까 밑에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은데 밑에 공간 좀 있죠? 거기 동그라미 1번 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순자산 마이너스 24만 원. 이거 이해되시나요? 1번 박스 지금 두 개가 1번 박스잖아요. 동그라미 1번. 이게 24만 원이 나한테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순자산 마이너스 24만 원이잖아요. 쟤한테 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2번에 뭐라고 써 있는지 볼게요. 우리는 이거를 27만 5천 원에 팔거든요. 주의하셔야 되죠. 27만 5천 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 공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식. 자, 27만 5천 원이 110%인 거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은 그대로 쓰면 되긴 하는데 내가 100%를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1.1 하시면 돼요.
나누기 기호를 못 찾아서 글자로 썼어요. 실제로 계산기 있으시면 해보셔도 되는데 나누기 1.1을 하면 25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1.1을 곱하면 27만 5천 원이 되겠죠. 왜냐면 25만 원에 2만 5천 원이 붙은 게 27만 5천 원일 테니까. 역산할 줄도 아셔야 돼요. 1.1 나누기. 그래서 25만 원에 팔았으니까 부가세가 2만 5천 원이 붙는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2만 5천 원에다가 10%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합시다. 127만 5천 원 문제에다가 110%라 써두시고 27만 5천 원 두 번째 줄에 있죠. 거기에 110% 써두시고 밑에 답에 동그라미 2번 부가세 예수금 2만 5천 원에 10% 이렇게 써놓읍시다. 자, 그럼 동그라미 2번도 끝났죠? 자, 이제 동그라미 3번. 얼마를 받았냐?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하나로 끝났죠? 그리고 27만 5천 원 써있잖아요. 여기에 110% 한 번 더 써주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리면 얘는 금액이 좀 간단하게 나왔는데 항상 습관을 좀 이렇게 들이세요. 자, 1번 박스에서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이 2번이에요. 그리고 보통예금 하나가 3번이죠.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이 3번 박스 있잖아요. 3번 박스는 문제에 따라서 어려워지면 3개도 나와요. 그러니까 얼마는 현금으로 받고 얼마는 보통예금으로 받고 얼마는 외상했다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박스로 쳐놓는 건데 3번 박스가 2번 문제는 그냥 한 개인 것 뿐인 거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제가 순자산 마이너스 24만 원으로 알려드렸죠? 다음 동그라미 2번은 부채가 2만 5천 원 늘어나는 거죠. 그럼 어쨌든 2만 5천 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만 5천 원이죠? 지금 순자산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얘는 플러스 27만 5천 원이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2번, 3번을 묶어보세요. 그리고 얘 둘이 한번 퉁쳐보세요. 플러스 25만 원이죠. 자, 27만 5천 원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가세 2만 5천 원 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이거 냈다고 미리 생각해봐요. 그럼 난 25만 원 받은 게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1번에서 얼마짜리 줬어요? 24만 원 줬죠. 그리고 얼마 받았어요? 25만 원 받았죠. 그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만 원. 유형자산 처분이익 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검토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운에 맡기면 안 되죠. 풀어놓고 제발 맞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맞는 거 확인하고 입력해야지. 아시겠죠?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원래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공부할 땐 하시고 시험장에서는 버리시고 아니면 연습을 제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설프게 건드시면 안 돼요. 입력을 한번 해봅시다. 얘는 보고 입력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게 딱 봐도 분계가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번호를 왜 매겨드리냐면 이 순서대로 하시라고.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12월 28일로 들어갑니다. 유형은 14번 건별이죠. 이유는 별도의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14번으로 가야겠고 근데 부가세는 포함되어 있으니까 14번이죠. 품목은 비품이라고 쓸게요. 비품.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함정이 있었던 거죠. 원래 유형자산 처분은 세금 계산서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그걸 외워버리면 안 돼요. 지금은 아무 증빙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4번 건별이 됐죠. 그리고 하과, 형과 건별은 110%를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뭐 11번 과세였다면 우린 25만 원을 써야 되거든요. 건별이니까 27만 원 5천 원을 써야 된다는 것까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두 가지 유형을 비교하면서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하는 게 당연하죠. 생략하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분계는 혼합으로 가셔야 되는데 자, 이제 동그라미 1, 2, 3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걸 입력했는데 부가세 예수금은 이미 적혀 있거든요. 그럼 2번은 끝난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저 같으면은
다 한 거는 체크를 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에 체크하면 돼 있다는 소리야, 지금. 왜냐면 시험장에서 진짜 떨리거든요. 하나씩 소거하면서 입력하셔야 돼. 정확하게 하려면. 그러면 2번은 끝났다. 이제 1번 가야 되죠. 자, 1번은 대변이 이미 잡혀 있으니까, 자, 비품 써 있죠? 이거를 바꾸셔야지. 제품 매출을 비품으로. 404번 클릭하고 F2번 비품입니다. 자, 이제 금액을 잘 보세요. 대변의 비품으로 바꾸는 것까지 했죠? 근데 금액이 다르다. 120으로 바꾸셔야 되죠. 그거 하나씩.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은 두 개예요. 대변을 했다고 끝난 게 아니죠. 차변도 해야 되죠. 그럼 바로 3번을 붙여주세요. 3번 차변. 내린 다음에 3번 차변 붙이고 비품이 212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213번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213 이렇게 누를게요. 213. 그리고 122만 5천 원이라고 뜰 텐데 96만 원으로 바꿔주셔야 되죠. 그렇게 하면 1번 끝. 그럼 또 1번 체크. 분계에다가. 그럼 우리는 지금 2번이랑 1번을 다 끝낸 거예요. 그 다음 이제 3번 할 차례죠. 3번. 3번은 보통 예금 하나밖에 없죠. 그럼 또 차변 붙이고 3번 차변 F2번 보통 예금이죠. 얘는 검색 안 하고 바로 방향키만 내리셔도 돼요. 9번 내리면 보통 예금이죠. 그리고 얘도 금액을 27만 5천 원으로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밑에 빨간 색깔만 이제 보면 금액이 왼쪽이 더 크죠? 오른쪽에 하나를 더 써야 된다는 소리니까 대변일 거고 4번이죠? 그러면 대변은 수익자리니까 처분 이익이 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F2번 처분 이익을 쓰면 되죠. 유형자산 처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익숙해지셔야 된다고.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을 대변에 쓰면 금액이 저절로 10,000원이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이미 검토를 끝냈기 때문에 확인하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손이 엄청 많이 가죠. 그래서 아까 그 연결해드렸던 5페이지 7번이랑 같이 보시면 엄청 좋겠죠. 두 문제를 같이 풀면은 시너지가 있겠네요. 네, 5번 문제 봤어요. 어려운 이유 아시겠죠? 회계 1급에서 제일 어려워요. 아, 3번. 여기 밑에 혼합. 네, 하시고 이제 이걸 하나씩 바꾼 거였거든요.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은 네, 일단 따라와. 이게 푸는 것도 어려운데 집중력과의 또 싸움입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쉬는 시간에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 우리는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전투에선 져도. 그러니까 이 한 문제 틀려도 다른 문제를 다 맞히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 알고 넘어가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다면 맞히시는 거고, 뭐 상황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선순위가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안 나오게 비는 게 나아 차라리. 이거 공부 안 하고 안 나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오면 그냥 한 번 더 보세요. 그게 나을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고요. 5번은 좀 어렵다. 유형자산 처분. 그러면 6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겠다. 6번이. 그러니까 5번은 회계 개념적으로 좀 어려운 거고 6번은 세법적으로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차라리 세법은 또 이제 암기를 하면 돼서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우리 풀어본 문제이기도 합니다. 6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원재료 매입 거래처에 접대 목적으로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이거 간주공급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 기억나시나요? 간주공급. 국세청 입장도 말씀드렸었죠.
자, 국세청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원재료를 샀을 때, 그러니까 지금 제품을 선물로 준다는 소리는 원재료를 산 적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원재료를 샀으니까 제품을 만들었고 그걸 만들어서 줬겠지. 그 말이죠? 그러면 내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겠죠. 저 이걸로 제품 만들어서 팔게요 라고 했으니까 사업에 관련이 있겠네? 그럼 세액공제 해드릴게요. 국세청이 빼줬겠죠? 근데 이걸 제품으로 만들었는데 안 팔고 뭐 하고 있어요? 접대했죠. 그럼 국세청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새끼가 이러겠죠. 그렇게는 안 하지만 내가 세액공제 해준 거 잊었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럼 접대는 그래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판 걸로 보자. 부가세는 갖고 와. 이게 간주 공급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접대를 했지 공급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국세청 입장에서는 됐고 공급한 걸로 보자. 부가세 갖고 와 이 말이었죠. 이 상황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게 더 낫겠다. 풀기는 얘가 더 좋죠. 그러면 답을 한번 구해봅시다. 번호를 제가 불러드릴게요. 지금 이 문제는 번호가 없네요. 대변에 제품 60만 원 있죠. 여기다 1번이라고 합시다. 1번. 왜냐면 일단 줘야 뭐가 되니까. 제품을 줬죠. 근데 금액이 60이라고 써 있죠.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제품에는 원가가 60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럼 이 말은 내가 이 제품을 제조했을 거 아니에요. 직접 만들었겠죠. 그러면 제조하는데 60이 든 거야. 이거 하나 만드느라 60을 썼어요. 그러니까 나는 현금 60을 버리고 얘를 얻은 거죠. 그럼 이 제품은 60짜리 자산일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주면 자산 60이 나가는 거지. 회계적 개념이죠. 60짜리를 줬다. 그리고 제품은 원래 팔아야 되는데 안 팔았죠. 적요팔. 기억나시죠? 적요팔은 일반점표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근데 지금은 부가세랑 회계랑 다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적요팔이 붙은 이유까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2번이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10만 원 써있죠. 그럼 여기 밑에다 해서라도 써볼까요? 옆이나 밑에다가 지금 공급 대가 110만 원 보이세요? 공급 대가는 몇 퍼센트죠? 110%죠. 근데 100%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10만 원, 아니 110만 원에 원래는 이렇게 써야 돼요. 110분의 10. 맞아요? 이게 110%인데 그 중에 10%가 부가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110분의 10을 써야 맞는데, 저는 나누기 10이라거든요. 이게 좀 외워두시면 편해요. 나중에 부가세는 당연히 거의 모든 회사가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시면 돼요. 얘가 110%잖아요. 내가 100%가 얼마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나누기 1.1. 그럼 100%가 나와요. 이거 알아놓으면 엄청 편해요, 진짜. 외워버리시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부가가치세만 딱 뽑고 싶어. 나누기 11. 그러면 10%가 나와요. 이거는 일단 외우시고 나중에 이해가 돼요. 나중에. 나중에 언젠가는 아 당연한 거였네 이럴 거야.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게 아니니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편하다. 왜냐면 이걸 모르면은 이렇게 구해야 돼요. 10만 원 어떻게 구하냐면 110만 원에 나누기 1점이라면 100%가 나오죠. 여기에 10%를 또 구해야 돼. 근데 그게 알고 보면 나누기 11이거든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두세요. 110만 원 곱하기 110분의 10 이렇게 써두세요. 일단은. 그래서 10만 원 나온 거예요. 팔았다고 가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제품을 팔면 110에 팔겠죠. 그럼 110을 받아서 10을 주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접대했으니까 돈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국세청은 그런 것처럼 달라고 부가세를. 그러니까 판 것처럼 10만 원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난 110을 받은 적이 없어. 그래서 10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그럼 이제 차이 아시겠어요? 제품이 나간 건 회계 기준이죠. 회계 기준. 60에 얻은 거니까 60을 줬다 이렇게 되죠? 근데 부가세는 어때요? 팔 때 기준이지. 팔면 110에 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액이 둘이 기준이 다르죠? 자,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이 접대를 하느라 얼마를 썼습니까? 70을 썼잖아요. 60짜리는 주면서 쓰고 이거 주느라 10만 원 또 국세청에 내야 되니까 난 70짜리 접대를 한 게 되지. 그래서 기업 업무 추진비가 3번. 이렇게 답이 나와요. 차라리 유형자산 처분보다 낫지 않나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더 어렵거든요, 원래. 뭐 쉬운 게 있겠습니까? 쉬우면 아무나 시키면 되죠.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있다. 쟤는 못하겠지, 이러면서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거래처를 또 한번 보세요. 간주 공급은 거래처가 없습니다. 이유는 공급을 한 적이 없으니까. 원래 공급 처명이라 써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지금 공급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간주 공급은 공급 처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 진짜 출제자가 잔인하잖아요. 이렇게 내면 어떻게 돼? 원재료 매입 거래처인 A에게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A 쓴다니까요. 그럼 바로 틀려요. 난 판 적이 없어 A한테. 그쵸? 그러니까 출제자가 지금 착한 거예요. 안 알려줘 버렸죠? 그러니까 없다고 써놓은 거예요. 항상 긴장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거래처를 써버리면 얘한테 증빙을 중개돼 버린단 말이에요. 공급처명은 증빙을 주고받는 곳이라고 제가 써놨어요. 믿을 수 없으시겠지만 이 페이지에 써놨어요. 잠깐 봐봐요. 이 페이지에 제가 그 메인 매출 전표 사용법을 써놨는데 두 번째 박스에 공급처명 있잖아요. 거기에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공급처명에는 증빙을 주고받는 거래처를 입력함 써있죠? 접대하는데 증빙을 줘요?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없다고 거래처가. 간주 공급은 거래처가 없지. 한 적이 없으니까. 이유가 다 써있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높아심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밑에 그 비교 붕괴까지 하고 좀 쉴게요. 그 13페이지 6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지금 답은 찾았어요. 답은. 근데 이걸 팔았을 때 이거 기억나셔야 되는데 제가 그 일반전표 우리 했었잖아요. 거기 마지막에 저격 팔 부분이 있었어요. 제목이. 거기서 한번 했었어요. 두 번 봐도 모르겠죠? 그래서 두 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시면 이걸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팔았다고. 접대가 아니고 팔았다. 그러면 똑같은 건 뭐냐면 제품 60만 원짜리가 사라지는 건 똑같아. 주든 팔든 없어지는 건 똑같죠? 그러면 제품이 없어진다. 여기 동그라미 1번 쳐보세요. 똑같이. 근데 제가 60만 원 밑에 그냥 밑줄 그어놓은 거 보이세요? 왜 밑줄 그어놨을까? 위에 거랑 비교해봐요. 저격팔이 없죠? 왜 팔았으니까? 이해되시죠? 저격팔은 언제 쓴다 그랬어요? 없어졌는데 안 팔았을 때죠? 그러니까 표시를 해줘야지. 없어졌는데 안 팔았다고. 근데 팔린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안 쓰지. 이게 일단 첫 번째 차이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아까는 접대를 했으니까 돈을 안 받잖아요. 들어오는 돈이 없죠. 근데 이제는 파는 거니까 들어오는 돈이 있죠. 그러면 수익이 생길 거니까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매출원가. 그래서 제품 60만 원이 사라지는 게 제품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화살표 해주세요. 제품에서 제품 매출원가로 화살표를 해주세요. 원래 자산이 순자산이 줄면 비용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얘는 원가잖아요. 영양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정답은 60짜리를 그냥 줘버렸으니까 60이 그냥 손실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팔았으니까 원가가 되는 거죠. 60. 그러면 우리가 이 60을 줬기 때문에 얼마를 받아요? 110을 받잖아요. 시가가 110이니까. 근데 내가 판다고 생각하는 물건 값은 100이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 100에 부가세 예수금 10만 원이 붙은 거잖아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110만 원, 110%가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차이를 이해하시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겠습니다. 안 되는 거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일단 뭐 시험 대비라고 하면 지금 뭐 시간이 이제 촉박한데요. 시간이 별로 없죠.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근데 이제 선택을 좀 하셔야 돼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번은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차라리 나는 시험이 2달, 2주 남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런 거를 철저하게 잘 복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면 지금 이거 볼 여유가 없는데, 아, 난 차라리 다음을 기약하겠어 라고 하면 이 부분, 이 13페이지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답 맞춰봤다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절대 머리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품을 팔 때랑 왜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하면 이해도가 진짜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교를 좀 해드리면 그 13페이지 맨 밑에 문제 있잖아요. CF. 여기에다 제가 번호를 따로 한 번 더 매겨드릴게요. 이번에는 제품 매출 100만 원 딱 하나 있죠. 그것만 박스를 하나 쳐보세요. 제품 매출 수익 100만 원 이렇게. 그리고 얘만 1번 박스. 제품 매출 수익 플러스 100만 원 이거 하나가 1번 박스예요. 그리고 부가세 예수금 하나 해서 2번 박스. 얘는 똑같죠. 예수금은 하나밖에 없었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110만 원 하나가 3번 박스. 이렇게 하시면 제품 매출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밑에 그 제품이랑 매출 원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지 원래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랑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없다고 치고 이 1, 2, 3번을 쓴 거는 이제 5번 문제랑 비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5번이 어려운 이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그 제품 매출은 100이고 부가세 10으로 딱 깔끔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유형자산 처분은 그게 안 맞아요. 1번이랑 3번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에어컨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일단 18도로 해놓긴 했거든요. 문이라도 좀 열어놓을게요. 그니까요. 컴퓨터는 다 켜져 있고. 아, 이제 좀 쉬운 거, 이제 좀 쉬운 거. 14번, 14페이지입니다. 이건 꼭 맞히셔야 돼요. 이 부분은 좀 쉽거든요. 자, 14페이지에 16번 수출 유형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0%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10%는 국내에 판 걸로 이제 끝. 그러면 국내는 4개 있어요. 세금 계산서 준 거, 카드 전표 준 거, 현금 영수증 준 거, 안 준 거. 근데 그 안 준 거에는 간주 공급도 포함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10%는. 그럼 이제 해외로 보내면 0% 적용되겠죠. 이제 그게 수출, 첫 번째가. 자, 수출은 키워드 한번 볼게요. 키워드. 얘는 OR로 돼 있죠. 또는이에요. 동그라미 1번 또는 동그라미 2번이거든요. 동그라미 1번에는 직접 수출 표시하시면 되고, 우리한테는 거의 직접 수출로 나와요. 2번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행 수출도 중요하진 않고요. 그러면 지금 세 문제가 나왔는데 키워드부터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직수출. 제가 밑줄 끊었죠. 그래서 16번 수출이에요. 끝이야. 이건 쉽죠? 지금은 좀 힐링 타임이에요, 이제. 2번은 역시 직접 수출 나왔죠. 근데 뭐 형광펜을 따로 더 하시던지 하시면 좋겠죠. 눈에 잘 띄게. 그 다음에 3번도 어때요? 그냥 직수출 하였다. 끝이죠.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증빙은 없어요. 해외에다 물건을 넘기면 어차피 니네 나라랑 우리나라랑 증빙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증빙을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4월 9일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4월 9일 유형은 16번 수출이죠. 이유는 직접 수출이라는 말이 나와서. 품목은 제품 매출이고요. 수량 단가는 따로 없으니까 그냥 한 개 300짜리 팔았겠죠. 공급가액에 300 써주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비테크라고 돼 있는데 적당한 거 그냥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증빙을 발급을 안 하니까 당연히 전자도 없죠. 발급을 안 하니까 뭐 전자고 뭐고 없죠. 근데 이제 밑으로 들어와지는데, 자, 영세율 구분 있죠? F2번 누르시면 됩니다. 항상 말풍선이 나오면 F2번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자랑 분계 사이에 이 왼쪽 밑에 이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가 전자를 체크하면 내려와졌다가 얘를 고르면 다시 분계로 올라와지는 거니까 아직 순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아놓으면 좀 편해요. 모르면 당황하니까. 영세율 구분에 F2번 눌러보시면, 자, 답이 1번 딱 써있죠. 직접 수출. 1번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왜냐면 직수출이니까. 그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는 원래는 다 있거든요. 근데 1번 문제만 줬어요. 참고로 2번, 3번은 없습니다. 1번은 그래서 일부러 넣었거든요. 한번 써볼게요. 그대로 쓰세요. 1, 2, 3, 4, 5, 0, 0, 1, 2, 3, 4, 5, 6, X. 하이픈 없이 쭉 쓰시면 돼요. 받아쓰기죠. 그냥 받아쓰기. 원래 이게 적는 칸이 따로 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연습 삼아 해보는 문제예요. 원래 숫자가 하나 부족한 것 같은데 그냥 뭐 우리는 하라고 하면 되죠. 아, 됐다. 아, 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분계는 이때 그 300짜리를 팔았는데 대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에 대해서 외상을 하면 외상 매출금이죠. 근데 전액이 외상 매출금이거든요. 그럼 이때는 딱 좋은 생각이 나야 되죠. 2번으로 끝낼 수 있겠다. 2번을 딱 누르면 끝입니다. 보너스 문제죠, 이거는.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놨는데 분계에 제품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화살표 해둘게요. 제품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 이유는 아시죠? 제품 매출이니까 외상 매출금이고 제품 매출이 아니면 미수금인 것까지 생각해야죠. 계속 이걸 하루라도 생각 안 하면 계속 까먹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제품 매출이 아니면 미수금이었지 이것까지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혹시 여기서 어음을 받았다 그러면 뭐죠? 받으러음이죠. 근데 내가 제품 매출이 아닌데 어음을 받았다. 미수금 이렇게 갔었잖아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부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맨날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새로운 걸 좋아하거든요. 복습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강제로 시켜야죠. 자, 제품 매출, 상품 매출은 그냥 어쩌다 한번 나와요. 외상 매출금이랑 받으러움이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외는 무조건 미수금. 그래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비품 팔고 약속원 받았습니다 하면 받으러움 쓰고 틀린다 그랬죠. 비품은 제품도 아니고 상품도 아닌데 그럼 미수금이거든요. 많이 틀릴 것이다. 계속 아차아차 싶으면서 이렇게 해야 외워져요. 아, 그래서 뭐 그냥 한번 짚어봤어요. 그러니까 제품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이 된 이유를 봤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가볼게요. 근데 이거 여러분 자료 보면은 한 10군데 이상 써 있을걸요? 근데 문제는 안 봐. 그럼 뭐 뭔 소용이 있어요? 맨날 쓰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냥 계속 들려드려야죠, 제가. 자, 그럼 2번 문제는 여기는 조금 난도가 올라갔거든요. 조금?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입력하는 창을 한번 보시면 수량과 단가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거 왜 창이 따로 있냐면 계산하기 복잡할 때 따로따로 쓰면 내가 곱해줄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 말이 없으면 한 개만 판 거니까 공급가액만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몇 개 팔았나 한번 볼까요? 100개 팔았죠. 100개는 적으실 수 있죠? 아, 근데 문제는 단가가 얼마일까요? 한 개당 1000이라고 써 있는데 1000원인가요? 1000달러죠. 그럼 여기 1000 적으면 1000원이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서 자,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수량과 단가를 적어야 된다는 건 이해하셨죠, 지금? 단가에 뭐라고 적을까? 1000이라고 적으면 안 된다는 건 알겠죠? 그럼 내가 1000달러를 받기로 한 건 맞잖아요.
근데 돈은 아직 못 받았어요, 지금. 아, 돈 받았네? 보통예금으로 지금 돈을 받았죠? 그러면, 아, 이게 원래 좀, 지금, 환전은 안 했다고 또 봐야 돼요,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1000달러를 외화 통장에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0달러로 받은 거예요. 한국 돈으로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에 검색하는 환율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1000달러를 받긴 했는데 환전은 안 했으니까 이 1000달러가 지금 얼마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네이버 쳐보니까 1000원이래. 곱하기 1000원. 이렇게 가야 돼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수량 100개인 거는 국가가 바뀌어도 안 바뀌잖아요. 미국도 100개는 100개고 한국도 100개는 100개잖아요. 100개는 냅둬. 근데 내가 받는 돈이 1000원이 아니고 지금 1000달러잖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나라 돈으로 바꿔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1000달러를 한 개당 1000달러에 팔기로 했는데 지금 환율이 얼마지? 네이버 쳐봤어. 1000원 나와. 그럼 그걸 내가 곱해야 되죠. 그래서 단가는 여러분이 직접 구해서 100만 원이라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제일 좋고요. 이렇게. 단가가 왜 100이 나왔는지를 써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수량 곱하기 단가 해서 공급가액이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곱하기가 3번 들어가는 거네. 100 곱하기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이렇게. 근데 그 파란색 곱하기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으니까 단가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곱하기를 해서 적어두시면 됩니다. 제가 닫을게요. 여기를 열어. 밖이 좀 그래요. 좀 시원해졌나요? 조금씩 시원해지네요. 자, 그렇게 해서 1000개랑 100만 원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1번보단 조금 어려워졌죠? 근데 이것도 회계 1급 문제예요. 네, 이 정도는 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입력해 볼까요? 자, 10월 5일. 유형은 역시 직수출이니까 16번. 자, 품목은 제품 매출이라고 똑같이 씁니다. 자, 근데 이번엔 수량과 단가가 나눠져 있죠. 수량은 똑같이 100이라고 쓰시고, 단가는 우리가 직접 곱한 1000달러 곱하기 1000원. 100만 원을 써줍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뭐, PYPIN? 뭐 대충 적당한 걸로 써주시고, 그리고 전자가 없죠. 증빙을 발급 안 하니까. 그래서 바로 내려와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밑에 영세율 구분은 F2번을 해서 아까처럼 1번 골라주시면 되죠. 직접 수출이니까. F2번. 이거 해야 분계 가져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출 신고 번호는 지금은 없죠. 그러니까 엔터 쳐서 넘어가면 이제 분계지. 나중엔 좀 약간 몸으로 한다고 해야 될까? 지금은 머리로 막 이해하지만 나중에는 이거 하면 이게 됐었지 이렇게 돼요. 많이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분계는 이건 보통 예금이 답이니까 혼합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혼합은 2개 이상인데 원래 1번, 2번으로 끝낼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1번은 현금, 2번은 외상매출금. 그럼 그 2개가 아니어도 혼합인 거지. 어쩔 수 없이 혼합입니다. 자, 혼합 가서 자, 바로 내리고요. 화살표 바로 딱 아래로 내리고 3번 하고 F2번에서 검색할 필요 없죠. 화살표만 2번 내리면 바로 찾을 수 있죠. 시간을 최대한 아끼는 방법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보통 예금이 나오면 F2번 하고 내려서 엔터 치는 게 빠르구나. 의식적으로.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허둥지둥 해요. 막 보통 예금 쳤다가 안 쳐도 되는데 말이죠. 그럼 2번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답률이 꽤 있겠죠. 그 다음에 3번 이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네요. 확실히. 자, 3번은 똑같이 직수출이 나왔죠. 네, 2번은 이제 차이를 한번 보세요. 2번은 한 개당 가격을 알려줬죠. 수량을 주고 의도적으로. 근데 3번은 어때요? 수량을 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한 개 5만 달러짜리를 판 거지. 이렇게 좀 이야기를 꾸미셔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1, 2, 3을 어떻게 비교하시냐면 1번은
아예 한국 돈으로 계산한 금액을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1개 곱하기 300만 원으로 끝났죠. 근데 2번은 100개 곱하기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을 여러분이 찾아야 됐죠. 그 다음 이제 3번은 1개야. 1 곱하기 5만 달러인 거지. 그러면 얘도 5만이라고 쓰면 안 되죠. 5만은 달러인 거고 여기에 환율을 또 곱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머리에 왁구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수량은 말을 안 해주면 1개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이 문제는 수량이 1개인 거고 비교를 해서 써볼게요. 자, 그리고 5만 달러라고 써있죠. 그러면 환율을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오늘이 10월 30일로 되어 있죠. 10월 30일. 그러면 수출은 언제 붕괴를 찍는 거냐면 선적하는 날. 배에다가 실으면 수출로 인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문제 첫 번째 줄에 수출 신고일 10월 25일 보이시나요? 이걸 X표 쳐버리세요. 수출 신고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학생 때 어떻게 외웠냐면 수출 신고해봤자 수출 안 하면 소용없으니까 수출 신고일을 안 믿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배에다 실었으면 아 제가 진짜 수출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외웠어요 저는. 그래야 와닿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신고 따위 필요 없어. 배에다 실으면 그때 말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수출 신고일 나오면 바로 X표 치세요. 절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환율표가 3개 있는데 10월 25일 환율도 X표 쳐야겠죠. 필요 없으니까 그 날짜는. 자, 그럼 오늘이 10월 30일이고 오늘 환율이 1,400원이거든요. 네, 여기선 또 문제가 있어요. 5만 달러를 2번 문제에선 다 받았었잖아요, 돈을. 3번은 어떤지 보세요. 5만 달러 중에 2만 달러는 오늘 받았어요. 그럼 당연히 오늘 환율로 곱하면 되겠죠. 얘는 구분해서 쓸게요. 자, 2만 달러 곱하기 일단 1,400원은 맞죠? 오늘 네이버 환율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나머지 3만 달러 있죠. 나머지에다 3만 달러라 써볼까요? 문제 두 번째 줄에 나머지 있죠. 거기에 3만 달러 이렇게 실제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써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나머지 3만 달러인 거 확인하셨죠? 언제 받는지 한번 보세요. 11월 3일에 받는다는 소리는 4일 뒤에 받거든요, 지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분계를 10월 30일에 하죠. 10월 30일에 11월 4일 환율 알 수 있어요? 없죠? 그럼 X. 11월 3일 1410원 X. 이유는 말도 안 되니까. 10월 30일에 분계를 한다고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못 받은 돈도 어쩔 수 없이 오늘 환율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정확하진 않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미래 환율을 모르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만 달러는 지금 받았죠? 그럼 지금 받은 환율 곱하는 거 당연하죠? 2만 달러는? 근데 3만 달러는 못 받았잖아요. 근데 내가 미래 환율을 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환율 곱할 수밖에 없지. 오늘 받았다 치고. 그래서 결론은 답이 5만 달러 곱하기 1,400원이 되네. 결과적으로. 근데 이 문제는 그냥 좀 외워두시면 좋은데 원래 더 복잡한 이슈가 있거든요. 근데 답을 꼭 이렇게 낼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는 오늘 받았다 그러고 얼마는 나중에 받는다 그러거든요. 그냥 달러 곱하기 오늘 환율 하시면 돼요. 공식처럼 외워버리세요. 그렇게밖에 못 내요. 왜냐면 더 이상 못 건드립니다. 그 이상은 이제 세무사나 회계사 시험 정도에서 낼 수 있어요. 전산세무 1급에서도 낸 적은 있는데 좀 불안합니다. 이쪽 시험에서는. 우리는 입력 위주의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5만 곱하기 1,400 해서 7천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7천이 됐어요. 7천만 원이. 근데 얘는 이제 또 개념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7천만 원인 건 아시겠죠? 근데 이거 한 개예요. 5만 달러짜리 한 개 팔았다고요. 수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수량 없이 바로 공급가액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의식적으로 써두세요. 1번, 3번에 수량 1이라고 써두세요. 각각. 1번 문제 아까 300이라고 써 있었잖아요.
300만 원짜리 한 개 팔았다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2번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저는 학생 때 공부 어떻게 했냐면 1, 2, 3번이 헷갈리잖아요. 줄 세워놓고 이렇게 딱 써요.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야 한눈에 보이거든요. 아, 그러면 1번, 3번은 한 개니까 말을 안 했구나. 해결됐죠? 2번 수량 때문에 헷갈리니까. 근데 1번은 답을 알려줘 버렸는데 300? 1번은 클리어. 1번은 고민할 게 없네. 얘는 제껴요. 다시 볼 일 없는 거예요, 1번. 2번은 일부러 단가로 장난을 쳤구나. 그리고 3번은 이걸 나눠서 냈는데 그래서 일부러 한 개로 했구나.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실제 공부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이해할 수 있어요. 환율이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근데 이걸 우리가 시험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수출하는 회사는 이거 맨날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겠죠? 네. 자, 그럼 이제 붕괴를 한번 찍어볼게요. 그럼 7천을 구했는데 자, 밑에 붕괴에선 또 나눠야 되죠. 왜냐면 받은 거가 일부고 못 받은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계정 과목부터 찾아보면 우리가 제품을 직수출했잖아요. 그러면 못 받은 돈은 외상 매출금이죠. 이것도 화살표 해주세요. 3번이 좀 어렵죠. 근데 보시면 3번이 제일 최근이에요. 딱 1년 전에 나왔네요. 자,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제 입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 연습이 아니고 이론 연습을 하는 거죠. 자, 10월 30일로 가셔서 유형은 똑같이 16번. 품목은 제품 매출. 자, 이번엔 수량이 없으니까 바로 공급가에 가서 5만 달러 곱하기 1,400, 7천만 원입니다. 거래처는 뭐 나이스 플래닛 적당히 쳐주시고. 자, 이번에도 분계 전에 영세율 구분부터 찾아주는 거죠. F2번 엔터. 1번이니까. 신고 번호는 없고요. 분계는 혼합밖에 안 되죠. 2개 이상이니까. 자, 그리고 바로 내립니다. 화살표 바로 내려서 차변에 2개 만들어야 돼요. 2개. 3번 찍고 일단 보통 예금. 이건 그냥 뭐 검색 안 해도 되죠. 보통 예금 찾아서 금액을 2,800으로 바꾸시고. 2,800은 밑에 써놨죠? 2만 달러 곱하기 1,400입니다. 그리고 못 받은 돈은 차변에 외상 매출금.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얘는 합쳤다가 뗐다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따로 구해 놓으셔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는 꼭 적어 놓고 푸셔야겠죠. 진짜 어려운 문제, 아까 유형자산 처분 같은 거는 답이 써 있어도 보고도 입력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거 매칭을 시키는 작업도 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보고 입력하는 연습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려운 문제는 1번 같은 문제는 연습이 필요가 없잖아요. 3번 같은 건 특히 더 많이 해보셔야지.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3번은. 거래처는 지금 나이스 플래닛을 쳤는데 안 나와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적당한 걸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원래 이제 수출 나오면 거의 외국 회사니까 다 영어인데 지금 우리가 쓸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처음 걸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제 15페이지로 가보시면은 한 문제가 더 있긴 이건 안 풀 거고요. 그것만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중개 무역 방식으로 수출하였다. 이것만 표시해 주세요. 첫 번째 줄에 제가 해놨죠? 그리고 제가 세무 2급에 밑줄 친 거 보이시죠? 세무 2급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회계 1급엔 나온 적이 없어서 안 낼 건데, 네, 이것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우리 영세율 부분에서 F2번 눌렀었죠? 여기서 1번을 골랐잖아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2번도 나온 적이 있구나 정도는 생각을 해놓자. 중개무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냥 나온 적이 있었다 정도만. 근데 우린 1번일 거거든요. 혹시 모르잖아, 혹시. 근데 내가 시험장 갔는데 중개무역이 눈에 딱 보였어. 와, 이거 대박이다. 나만 맞힌 거예요. 2번이니까. 내지는 않을 건데 이것만 달라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푸는 방법 똑같아요. 밑에 붕괴는 그냥 혼자 따로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적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수출은 그 환율이 복병이네요, 환율. 이제 16페이지로 가보시면 영세가 나옵니다, 영세. 영세가 두 개인 이유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수출국이에요. 우리가 수출국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수출국에서 지금 회사가 두 개 있어요. A 회사가 있고 B 회사가 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A 회사가 B 회사한테 납품을 해주고 B 회사가 직수출을 쏘는 구조거든요. 수출국 입장만 보면. 그러면 B는 직접 수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6번 수출을 쓰겠죠. B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B는 0% 세율을 적용을 받아요. 이유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었죠? 수입국만 과세하기로 약속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율 안 때리고 보내기만 해야지. 그리고 증빙은 없죠. 어차피 보내줘봤자 버릴 거니까. 그래서 수출은 증빙이 없어서 전자도 없고 세율은 0%고 이렇게 됐죠. 근데 이번엔 내가 A가 됐다고 해보세요. 나는 B한테 납품을 해요. 근데 국가가 보더니 야 너도 수출이랑 다를 게 없네. 너도 0% 인정. 이렇게 해줬죠. 인정. 근데 너는 A랑 B가 둘 다 우리나라니까 세금 계산서는 줘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0% 세금 계산서였죠. 원래 세금 계산서는 10%잖아요. 얘는 특이하게 0% 붙인 걸 줘야 되죠. 같은 우리나라니까. 자, 그리고 얘는 유형이 12번, 0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이 아시겠죠? 내가 A면 12번 0세 쓰는 거고 B면 16번 수출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A면 B한테 0세율 세금 계산서를 줄 거 아닙니까? 그럼 B도 붕괴를 찍겠죠, 그때. 그때 하는 게 52번 0세. 이렇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A한테 납품을 받은 사람이 수출을 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때는 그 서로 돈 떼어 먹을까봐 B가 대기업이라 그랬죠. A가 뭐 중소기업 이럴 거고, 그러니까 A는 항상 불안에 떨고 있죠. B가 돈 떼먹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B가 딱 보여주죠. 내국 신용장. 내가 돈 안 갚으면 은행이 갚아줄 거야. 그럼 A는 마음 놓고 보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오는 게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 피처링으로 나오는 거죠.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그래서 제가 그 박스 안에 써놓은 내용이 그겁니다. 동그라미 1번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써있죠? 그리고 피처링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 그러니까 피처링은 몰라도 돼요. 답은 정해졌으니까 이미.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세무 2급에만 나왔어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입력은 간단합니다. 왜냐면 키워드가 너무 쉬워서. 그러면 일단 키워드부터 쭉 볼까요? 지금 네 문제 있는데 자, 1번을 먼저 보시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끝이죠. 이거 하나면 끝이에요. 그러면 12번 영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줄 왼쪽에 내국 신용장은 몰라도 된다 그랬죠? 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조금 디테일이 있는데 자, 이 문제를 보니까 계약금 이야기 하잖아요. 계약금. 이거 푸는 요령을 제가 한번 알려드렸었는데 요령으로 푸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지금 우리가 매출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 그래서 12번 영세가 됐거든요. 세금 계산서를 주고 물건을 팔았다. 그러면 항상 기본적으로 대변은 완성이 돼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매출을 찍으면 대변은 끝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영세율이니까 원래 0인데 그냥 없애버린 거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매출을 찍은 순간 답은 차변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지금은 좀 외워두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출 붕괴를 딱 찍는 순간 그러니까 10번, 20번 때 유형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나는 답을 차변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대변은 완성이 돼 있으니까. 네, 예외는 유형자산 처분만 예외죠. 걔는 싹 다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근데 걔를 빼버리면 패턴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는 버리시는 게 나아. 그냥 버리고 안 나오길 기도합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자, 그러면 차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계약금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매출을 할 거야. 그럼 계약금을 주겠어요? 받겠어요? 받겠죠? 그럼 돈을 받았으니까 먼저 받았겠네. 선수금. 계약금 위에 선수금 써줘야지. 여기다 또 성급금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물건도 주고 돈도 주게? 안 돼요. 물건은 주니까 돈은 받았어야지. 그래서 지금 매출이니까 계약금 위에 선수금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착한 출제자는 선수금이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그건 수준이 좀 낮죠. 그래서 선수금을 여러분이 찾으셨죠? 근데 또 이제 자리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요령을 알려드린 거예요. 자리는 차변으로 정해졌죠? 그럼 이름만 찾으면 되지. 이게 요령이에요. 요령이 실력이 돼요. 곧. 그래서 차변에 그냥 선수금. 이해 못해도 돼, 지금은. 일단은 합격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해를 저도 포기했어요. 요령껏 합시다, 요령껏. 나중에 이해하시면 돼. 자, 선수금 됐죠? 근데 내가 지금 받아야 될 돈이 1650이잖아요. 여긴 부가세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저절로 1150이죠. 자, 그리고 뭘로 받았는지 보세요. 어음으로 받았죠. 근데 지금 제품을 팔았으니까 받으러옴이죠. 이것도 화살표 하셔야죠. 제품 매출에서 받으러옴으로. 왜냐면 제품 매출이 아니면 미수금일 테니까. 맨날 생각하세요. 맨날. 봐도 헷갈려요, 이거 처음에. 왜냐면 저도 많이 틀렸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나머지는 받으러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강조한 건 이거예요. 매출을 찍으면 차변만 완성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응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나중에 매입 찍을 땐 대변만 하면 되는구나. 왜냐면 하나를 정확히 알았으니까. 그때 또 외울 필요는 없잖아요, 매입은. 그러니까 하나라도 정확히 해놓자. 자, 입력 한번 해볼까요? 자, 7월 11일입니다. 유형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 12번. 품목은 제품 매출. 공급가액은 뭐 수량 없으니까 한 개겠죠. 1650. 거래처는 전남이네요. 뭐 적당한 걸로 쳐주시고. 자, 그리고 얘는 증빙에 계산서라는 글자가 들어가니까 전자 여부를 따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전자를 얘는 지나가거든요. 전자에 1번 하시면 되겠죠. 전자 같은 건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보기 편하죠. 그리고 영세율 구분이죠. 자, 이번에 또 1번 하시면 안 되죠. 얘는 어때요? 3번이죠. 내국신용장 구매 확인서. 그래서 제가 답에 밑에 써놨잖아요. 12번 영세 밑에 영세율 구분 3번. 여기 내국신용장이랑 문제 첫 번째 줄에 내국신용장이랑 이어주시면 되죠. 문제에 답이 다 있잖아요. 근데 세무 2급에서는 10번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모르셔도 돼요. 우리 3번만 나옵니다. 3번만. 자, 서류 번호는 없다. 이거 쳐서 넘어가시고. 내려갔다가 오면 붕괴가 된다 그랬죠. 자, 이제 붕괴는 혼합이겠네. 2개 이상이니까. 자, 혼합 가셔서 우린 차변만 만들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3번에 차변 선수금 쓰시고. 시험지에 적어 놓으셨겠죠? 그 다음에 또 차변해서 받으러음. 뭐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12번은 아까 제가 그림상으로 A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화로 지금 거래하죠. 둘 다 우리나라 기업이니까. 그래서 외화 이슈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제 그냥 읽어보기만 할게요. 이제 입력은 느낌 아실 테니까. 자, 2번 문제는 수출 업체인 상상, 직수출하는 애죠. B잖아요, 얘가 B. 그럼 우리가 A란 소리죠. 구매 확인서 나왔죠.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1000만 원에 판매하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래서 12번이죠. 영세율. 그리고 전자는 동그라미 치시면 잘 보이죠?
나중에 전자 1번 체크하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판매 대금은 당월 20일에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다. 외상이란 소리죠. 그러면 제품을 팔았고 외상이니까 외상 매출금이죠. 이번에도 제품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화살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1번과 2번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문제 배치를 한 거거든요. 제품 매출은 두 개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선수금 같은 거 끼면 그래도 그냥 차변이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은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이거 세무 1급 표시해 두시고 참고만 하세요. 이건 절대 안 나와요. 세무 1급에 표시해 두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당사는 7월 3일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거든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분개 안 해요. 왜냐면 돈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날짜 보세요. 오늘 7월 5일이죠. 계약할 때는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요. 근데 7월 5일에 납품을 했죠. 그래서 7월 5일에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7월 3일에 분개는 없었어요. 자, 근데 뭐 줬나 볼까요? 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규정대로 발급했다 그러죠. 그럼 그 규정이 뭐냐? 문제 첫 번째 줄 오른쪽에 구매 확인서 한번 표시해 보세요. 구매 확인서. 구매 확인서가 나왔다는 건 뭘 줬을까요?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줬겠죠. 둘이 짝꿍이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12번 영세예요. 이게 세무 1급 수준. 근데 우리는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이라고 알려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실무에선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무도 안 알려줘. 그냥 내국신용장 이걸로 해서 했어요 하면 영세율 찍어야죠. 원래는 더 복잡한 이슈가 있는데 우린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CF 써놨죠. 이것도 세무 1급에 표시해주세요. 세무 1급에. 세무 1급에만 표시해 두시고 문제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수출 재화에 대한 임가공 용역 써있죠. 이게 아까 그냥 언급만 해드린 이 영세율 구분에서 10번이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 세무 1급엔 낸 적도 있구나. 혹시 모르죠, 혹시. 그래서 여러분은 1번, 2번만 하시면 돼요. 1번, 2번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10분 정도 쉬고 다시 이어서 볼게요.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 해주세요. 자, 이제 17페이지인데요. 이게 진짜 생각보다 진도가 너무 느리네요. 제가 처음에 기출문제를 푼 게 되게 무색할 정도로 초기화 되셨죠? 그냥 기출문제를 마지막에 몰아서 할 걸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목표는 내일까지 이 메인 매출 점표를 끝내고 다음 주 토요일에 기출 하나를 푸는 거예요. 네, 계획이 맨날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생각대로 잘 안 되네요. 여러분이 이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격증은 여러분이 따는 거예요. 제가 따는 게 아니고 전 다 있어요. 제발 좀 해주세요, 공부. 아, 마음 같아서는 제가 따서 하나씩 다 드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자, 1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면세 마지막 주제인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눠진다 했죠. 10%, 0% 면세. 10%, 0%가 합쳐서 과세. 그러니까 국내 4개, 수출 2개, 그러니까 국내 4개, 국외 2개, 그다음 마지막 면세 이렇게. 좀 최대한 그 카테고리를 머리에 목차를 세워 두셔야 돼요. 4개, 2개, 하나 정도 있구나. 이제 면세를 한번 볼게요. 딱 2개만 하시면 돼요. 면세는. 자, 첫 번째 1번 볼게요. 1번은 당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팔았다. 토지 매각이죠. 토지 매각. 토지가 면세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토지에다가 제가 밑줄 그어놨는데 면세 물건이라고 써놓을게요. 면세 물건. 그러니까 면세 물건은 누가 팔아도 면세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세 물건이에요. 이름이. 그러면 지금 토지가 취득원가가 6,200이라고 써 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샀으니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샀을 때 6,200에 면세로 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파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또 이게 유형자산 처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토지도 유형자산이에요. 아까 우리 막 기계 팔았나? 뭐 비품 팔고 그랬잖아요. 그게 유형자산인데 어려웠죠, 문제가.
근데 얘도 유형자산 맞죠? 토지를 쓰다가 팔았으니까. 근데 얘는 차이가 뭐냐면, 밑에 박스 보시면 1번 박스가 하나죠.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죠.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토지는 낚는다는 개념이 없잖아요. 건물은 오래 쓰면 아무리 비싼 거여도 낡아버리잖아요. 근데 땅은 그런 개념이 없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시가 개념이 아니에요. 내구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이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번이 없죠 또. 면세니까. 그러니까 1번은 하나고 2번은 없고 3번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최대한 여러분이 왁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일관적으로 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좀 쉽다는 느낌이 좀 드시죠? 얘는 답 보고 바로 입력해 볼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계산서를 발급했다라는 거예요. 계산서. 그리고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렸었는데 시험장 가면요. 전자 세금 계산서 이거랑 전자 계산서 이거 있잖아요. 헷갈려요. 절대 안 헷갈릴 것 같잖아요. 헷갈려요. 시험장 가면. 잘 보셔야 돼요. 계산서에 강조 표시하셔야 되죠. 왜냐면 사람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든요. 그럼 내가 내키면 이게 세금 계산서로 봐버린다니까요, 그냥. 그럼 그냥 뭐 11번 찍고 틀리는 거지 뭐. 근데 계산서죠? 그러니까 토지가 면세인 걸 알아야 계산서가 보이는 거예요. 자, 붕괴를 한번 찍어봅시다. 7월 23일. 얘는 쉬우니까 바로 따라해 볼게요. 자, 면세는 보니까 13번이네요. 품목은 토지라고 써주시고. 공급가액,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 보고 생각해봐요. 취득원가 6,200은 샀을 때 금액이죠. 그리고 지금은 얼마에 팔아요? 6,500에 팔고 있죠. 공급은 매출입니다. 판매. 그래서 6,500 쓰셔야죠. 그 다음에 코드는 돌상상회. 그리고 얘도 이름에 계산서가 들어가니까 전자 여부를 체크합니다. 전자에 동그라미 쳐놓으면 1번이죠. 그리고 붕괴는 이제 아시겠죠? 혼합이에요. 그리고 그냥 애매하다 싶으면 혼합 쓰세요. 그냥. 그게 나아요. 자, 혼합으로 가신 다음에 자, 먼저 하셔야 될 것. 토지가 나와야 되죠. 제품 매출이 아니고. 그래서 404번을 클릭한 다음에 F2번 토지 이거부터 해주시고. 자,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6,500은 판매 가격이고 분개할 때는 샀을 때 가격이죠. 샀을 때 가격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6,200으로 고쳐주셔야 돼요. 엄청 헷갈립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좀 표시할까요? 그 문제 첫 번째 줄에 취득원가 6,200 있잖아요. 요거를 분계 6,200에 연결해 주세요. 이게 지금은 설명 들으니까 안 헷갈리는데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겠지. 우리가 토지를 샀을 때 6,200, 뭐 보통예금 6,200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샀겠죠? 근데 이 토지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토지가 대변으로 6,200 이렇게 나가야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되는 대로 외우는 게 아니고 이 금액에 샀었으니까 무조건 이 금액이 나가야죠. 6,200으로 들어왔는데 6,500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너무 상식적인 거예요, 이런 거는. 네, 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런 게 헷갈려요. 자, 그래서 6,200으로 바꾸는 이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차변으로 가야겠죠. 부가세가 없으니까. 그리고 우린 얼마 받아요? 6,500 받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3번 박스에다 뭐라고 쓰시냐면 100%라 쓰세요. 왜 갑자기 3번이 100%가 됐죠? 면세니까. 부가세가 없잖아요. 그럼 얘는 이 100%가 그럼 얼마예요? 6,500이 돼야지. 6,200짜리 주고 6,500 받는 거죠? 그리고 이걸 또 하나로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두 개로 쪼개놨겠죠. 자, 3,000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대요. 차변에 F2번에서 바로 103번 보통예금 3,000원 쓰시고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했다. 뭐 팔았어요? 제품 팔았나요? 미수금이죠. 그리고 여기다 그렇게 써둘까요?
나머지는 그 다음 달에 받기로 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머지는 그 뒤에다가 이렇게 끼워 넣기 해가지고 약속어음을 받고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다가 띄워가지고 약속어음을 받고 이 부분을 써주세요. 그럼 이렇게 되죠. 나머지는 약속어음을 받고 다음 달에 받기로 약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 어때요? 바뀌어요? 받으러 많이 해요? 어음 받았으니까? 미수금이죠? 이렇게 하면 다 틀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적어두시고 항상 생각하세요. 어음을 받아도 받을 어음이 아니구나. 이유는 토지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품 매출이 아니니까죠. 그래서 토지에서 미수금으로 화살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6,200짜리를 주고 6,500을 받았으니까 미수금은 3,500이 돼야 되죠? 6,500만 원이 돼야 되니까요. 이게 은근 헷갈려요, 이런 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차변이 더 크니까 대변이 하나 들어와야 되죠. 처분 이익이겠네요. 수익자리니까. 그래서 대변에 처분 이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회계 1급 수준으로는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유형자산 처분은 이제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기로 하신 분들은 이것까지 추가해서 같이 보시면 좋겠죠. 문제는 몰아서 보는 게 최고예요. 패턴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은 좀 쉽게 나왔는데 2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2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제품을 팔았다. 그래서 이거 제가 예시로 말씀드렸던 게 김치랑 두부. 참고로 그 김치랑 두부가 25년까지로 돼 있거든요. 이제 곧 끝나는데 아마 연장을 또 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그냥 김치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계산서가 보이시죠? 그리고 얘는 그 입력은 안 할 건데 그 결제 방법을 한번 보세요. 자, 오늘이 8월 2일이잖아요. 근데 뭘로 받았나 보세요. 판매 대금은 10월 16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혹시 차변에 보통예금 쓰는 분 없겠죠? 그 2달 뒤에 예정을 미리 적는 건 아니죠? 그러면 돈을 오늘 못 받았잖아요. 그럼 그냥 외상이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에서 외상 매출금으로 화살표 하시는 거 아시죠? 이거 병적으로 하세요. 계속. 그래야 안 틀려요. 시험장 가면 진짜 달라요. 내가 아닌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기계화가 돼야 돼요. 기계화가. 생각 없이 그냥 막 기계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면세는 두 가지 정도 예를 들었어요. 토지는 누가 팔아도 면세죠. 근데 예외적으로 내가 만든 제품이 면세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두 개 말고는 면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아, 이제 매출 끝났습니다. 매출 끝. 아, 이렇게 끝내면 안 돼요. 3페이지 다시 한번 봅시다.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자, 3페이지 한번 다시 펴보시고 총정리하고 매입으로 갑시다. 자, 3페이지 위에 표 있었죠, 표? 자, 매출은 3개, 10%, 0%. 국내는 10%, 국외는 0%. 둘이 합쳐서 과세. 근데 국내에 팔 때는 4가지 케이스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세금 계산서, 두 번째가 카드 전표, 세 번째가 현금 영수증, 네 번째는 아무것도 없어도. 그래서 4개고요. 해외로 보낼 때는, 그러니까 진짜 해외로 보내는 거는 16번 수출. 그 16번 수출한테 보내는 게 12번 영세죠. 그림을 떠올리시면 돼요. A랑 B. 그래서 2개밖에 없었죠. 그다음에 면세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로 2개 이렇게 있었고. 그러니까 7개. 그러니까 이게 언젠간 외워져야 돼요. 결국엔. 근데 자주 보는 수밖에 없거든요. 자, 매출은 이렇게 끝내고 이제 매입으로 가볼게요. 매입이 어려운데. 매입은 18페이지 펴놓으시고 일단 이론 설명부터 드릴게요.